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했다가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광양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막기로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사업비 222억 원이 투입된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사업자를 구했는데 최근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부담한 사업비만 140여억 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준공된 지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리하게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외면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갖고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수십억에 가까운 또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되고. 이처럼 무분별한 공모 사업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비가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공모에 참여하기 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회수되거나 행정적인 잘못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과 보상금을 회수하거나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양시는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공모를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좀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추도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주 여수 MBC가 보도한 추도의 열악한 정주 여건 시설과 관련해 식수원 개발 사업과 주택 정비, 선착장과 호환 정비 공사, 공중 화장실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섬 주민의 보편적인 해상 교통권 확보를 위해 도선의 운항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추도는 국가 등록 문화재인 마을 옛 돌담과 천연기념물인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산재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차도와 보도를 분리시킨 복층 교량입니다.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 권역을 제주도에 버금가는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고흥군이 멋진 풍광과 기능을 갖춘 거금대교를 그 중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까지 아름다운 하이킹과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금빛다리 거금대교가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보차도 겸용 복층 교량으로 건설됐습니다. 고흥군은 내년 5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화장실과 조형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신 매니아들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구분을 해줬고, 그다음에 트리가트와 벽화 등을 설치해서 고흥만이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45.3km의 거금 1조 도로는 물론 거금도 둘레길과 비단 바닷길, 붉은 노을길 등 힐링 걷기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또 소록도와 남해바다의 멋진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가고 싶은 섬 연홍도로 가는 길목으로 고흥 생태 관광 개발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고흥 관광의 3대 축이라 하면은 그 고흥만 관측지의 드론 산업과 나루호 권역의 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도양과 거금도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금대교는 도양과 거금도를 잇는 어떤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의 그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흥군은 거금대교 재정비를 시작으로 거금도 휴게소 리모델링과 국립공원 편입구역 개발, 빈집 정비 사업,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지역주도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금 휴게소에서 현장 간부회의까지 개최한 고흥군은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소록도 관광 자원화를 위한 초속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거금대교 관광 자원화 구상이 도양 금산권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전남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 평가에 선발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신청에 총 108개 학교가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순천대와 전남대를 포함한 15개 학교가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의 경우 혁신 기획서에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대학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혁신을 시도하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이번에 선정된 15개 학교 가운데 10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양보건대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내년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보건대를 포함해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1곳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1년 동안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수 없고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됩니다. 한편 설립자의 비리로 수년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는 새 재정 기여자를 영입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정상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후된 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전라남도가 대통령 공약인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결해 솔라시도를 생태 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친환경 신도시 네옴시티. 에너지원은 태양 풍력으로 오염이 없고 5분 내 학교, 직장, 병원이 있는 주거지가 일터인 직주일체 미래도시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암 해남 솔라시도를 네옴시티와 견줄 수 있는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공존하는 생태 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솔라시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서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로 나뉜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조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와 정주 인프라를 갖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와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영암호 수상보행교, 골프타운 등 특화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 또 도민들께서 약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 서남권, 특히 전남도의 관광 레저 산업의 보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남권의 중심이 바로 이 솔라시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조금씩 그 희망이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가 세부 과제로 제시한 개발 사업은 모두 16개, 8조 8,149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비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지만 행정과 경제 등 최근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전남 서남권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발전 전략이 아니냐는 의문 속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남도영화제 시즌1 앳 순천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여세 동안 순천시와 전남도 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도영화제는 지난해 5월 이후 제작된 작품으로 다음 달 말까지 국내 작품 공모를 하고 있으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형식의 제한은 없고 상영 시간 60분 기준 장편과 단편으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남도 에브리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을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달리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맘카페에서 허위사실로 경쟁병원을 비방한 40대 남성의 명예훼손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경남 진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맘카페에 여수시 여서동 백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어제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병원 측 명예를 훼손하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에는 10년 전 두 번째 시립요양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노인 환자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병원을 위탁 운영해오던 전남대학교 병원이 최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원한 광주시립 2요양병원.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7월을 끝으로 사업권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 투입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중증 환자 치료와 필수 의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전남대병원 측의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공병원을 운영할수록 쌓이는 적자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시립 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18억 5천여만 원, 전체 의료비용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공익적 손실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이지만 독립재산 형태로 운영돼 광주시로부터의 운영비 지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사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광주시립 1요양병원의 갈등 역시 그간의 적자폭을 인건비 절감으로 타개해보겠다는 병원 측과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노동자 간의 의견에서 빚어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착한 적자인 만큼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입을 한다면은 이제 결국에 가갖고는 이제 재정 투입을 전제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적자가 누적된 상태 또 그런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기이양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공병원의 경영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순천시의회가 희생자 위령사업과 같은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지역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여순사건 특위가 공동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